토이유 모노다는 저희가 N3에서 배웠던 모노다라는 문법이 있잖아요. 총 4가지 용법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용법이 당연이죠. 당연하고 상식적인 걸 이야기할 때 쓰잖아요. 요거의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이유 모노다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화자의 감정적인 판단이나 평가, 이런 게 말이 와닿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화자의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 건데 그 판단의 기준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판단을 하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비슷한 대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랑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에 대한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되게 신뢰되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긴 같은 거죠. 토이오 포토다는 저희가 2급에서 빼고 그러다 보면 모습 이렇게 값대서 넣어보시면 결 있죠. 이야기 있죠. 공감을 폈는데 맞다. 이번에 그걸 다 똑같. 그래서 어떤 쓰시는 거고. 자, 그래서 앞에 모노다를 넣고 떼고 모노대와 나이는 토이오 모노다의 부정형입니다. 다 떼고 대와 나이가 붙은 거죠. 이 토이오 모노다는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판단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판단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자, 예문을 보시면 10년이나 노력을 하면 성공하는 것이 당연하다. 토이오 모노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 10년 정도 하면 성공하잖아요. 그런 확률이 높잖아요.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 했으면 성공할 만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또 반드시 그러냐? 10년 노력하면 다 성공하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10년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는 있다. 라고 할 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유 모노다의 부정형이라고 보시면 돼요.子供の
마데모 나이는 앞에 동사 기본형에 접속을 하고 당연한 일이라 뭐뭐 할 필요 없다라고 할 때 사용합니다. 기츠엔가 켄코니 와루이노와 이유마데모 나이. 흡연이 몸에 건강에 나쁜 것은 말할 것까지도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동사 기본형에 붙고 당연한 거잖아요. 흡연이 건강에 나쁜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굳이 입 아프게 말로 해야 되냐? 말할 필요 없는 일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게 좀 과하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마데모 나이를 공부하면 예전에 배웠던 나이마데모랑 이제 헷갈리게 되거든요. 나이마데모 복습을 좀 해보면 아이한테 시험에서 100점 받아 라고는 말하지 않더라도 80점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바라는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100점. 100점을 받았으면 좋겠어. 사실은. 이거는 내 속마음인데 그거는 내 욕심인 것 같고 그래서 이 기준점보다 조금 못하는 80점 정도면 괜찮다. 이런 느낌이에요.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에 좀 못 미치는 정도를 이야기할 때 나이마데모를 사용합니다. 小雨だから傘をさすまでもないよ 이야기할 때 나이마데모를 사용. 점에 좀 못 이유 중에 하나가 둘 다 직역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직역이 되면 이거 넣으면 네네. ここ 행동이 좀 과하다 이런 의미 이제 헷갈리게 되거든요. 오 요소니는 앞부분에 명사에 접속을 합니다. 며칠 전에 배우셨던 모노토모 세즌이랑 비교해보면 요거는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극복한다는 느낌이 강해요. 근데 요소니는 이 앞에 명사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한다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요소라는 단어가 이게 2급, 1급에 나오는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요소는 나랑 상관없는 걸 이야기할 때 써요. 그래서 요소노이또 하면 제3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あの人は自分のミスをよそに人の批判ばかりしている 앞부분에 이렇게 명사가 붙고요. 그러니까 여기 예문도 보면 자기 실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다른 사람 비판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 요소니가 들어가는 문장들을 보면 100%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의 문장들이 많아요. 앞에 오는 걸 무시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뉘앙스의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노토모 세즈니는 좀 극복의 의미가 많아서 문장이 긍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어떤 역경을 극복해서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에 성공했다 이런 문장이 많다면 오 요소니는 이런 느낌의 문장들이 많은 거죠. 근데 100%는 아니에요. うちの息子は
고토기, 고토크, 고토시입니다. 아주 옛날 말투이고요. 평상시에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토기, 같은, 고토크, 같이, 고토시, 같다예요. 자, 보세요. 고토시 보이시죠? 고토시는 우리 뭐뭐인 것 같다, 요우다 있었죠. 요우다의 고어, 옛날 말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표현, 문장체, 격식 있는 장면에서 쓰는 옛날 말투예요. 우리 격언이나 속담 같은 거, 이런 거에 많이 나와요. 자, 고토시 요거를 사전에 찾아보았습니다. 고토시는요, 같으여라는 한자를 썼고요. 고토시 비슷하다, 인듯하다 라고 사전에 실려 있습니다. 자, 접속을 살펴볼게요. 명사가 바로 와서 명사 고토기가 될 수도 있고요. 명사 노 고토기, 명사 가 고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 아래 거 바로 명사 고토크, 명사 노 고토크, 명사 가 고토크가 모두가 올 수가 있어요. 요 고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 고토시, 명사 노 고토시, 명사 가 고토시가 모두 올 수가 있습니다. 동사 사전형에 올 수가 있고요. 동사 과거형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에 접속하거나 고토기는 뭐뭐 같은이라는 뜻이었죠. 여기 예문에도 있지만 천사 같은 아름다움 그런 뒤에 명사가 옵니다. 고토크 뭐뭐 같이 우리가 호박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뒤에 형용사나 동사가 올 수가 있고요. 고토시 뭐뭐 같다 이런 마침표입니다. 자, 하나씩 예문을 보시면 펜시노 고토기 우츠쿠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명사 고토시, 명사 노 고토시, 명사 가 고토시가 모두 올 수가 있습니다. 동사 사전형에 올 수가 있고요. 동사 과거형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에 접속하거나 고토기는 뭐뭐 같은이라는 뜻이구나. 자, 하나씩 예자기를 쓰는 게 이죠. 일단 또 그의 기르 가재 바람같이 이기르서 라고 경시할 때 쓰여요. 고토기라고 해서 질풍과 같은 예로 해서 카레노 고토바 그의 말은 하입니다. 카도이 고토바 오토즈레오 쯔게루 가노 고토크 사키하지메다. 코노 하나와 이 꽃은 하루 봄이죠. 봄의 오토즈레라고 해서 찾아온 방문입니다. 하루노 오토즈레오 봄의 소식을 쯔게루예요. 쯔게루 알리다. 쯔게루 가노 고토크입니다. 거기 아포냈다. 진사 하나 요그 5월 하루노 하나 요사와 고토기
토이타 토코로다는 토이요 토코로다라고도 쓰고요. 앞부분에 명사에 접속을 하고요. 의미를 보시면 기껏해야, 뭐 잘해야, 대략, 약, 뭐뭐 정도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다는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많아봐야 그 정도다라고 알겠어요. 私たちの演奏会のチケットは残り5席というところまで来ています。 토이요 토코로는 이게 해석을 할 때 문장에 따라서 다 조금씩 의역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주는 느낌은 많아봐야 이런 느낌이에요. 많아봐야 5개, 그러니까 5석 정도다. よくできたとしても、さっきのテストは70点というところだと思う。 토이요 토코로다는 요게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많아봐야 그 정도다 이런 의미거든요. 를 보시면 기껏해 야, 뭐 잘해야 잘했다고 해도 받아봐야 맥스 あ、160「키와 마리 나이 키와 마루라는 문법이고요. 이 문법은 일단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특히 이걸 아웃풋으로 회화로, 그것도 외국인인 우리가 이걸 회화로 쓰겠다.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간히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되게 정해져 있어요, 패턴이. 그래서 앞에 인트로만 보면 이 뒤에 이 문법이 오겠구나가 예상이 될 정도로 딱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봤을 때 의미가 이해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웃풋으로 회화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걸 왜 배우냐? 이거는 시험용이에요. 이가 시험에 내기 굉장히 좋은 패턴입니다. 함정을 파기가 좋거든요. 그거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런 단어에 많이 붙습니다. 시츠레이, 키켄, 후유카이 같은 부정적인 표현에 많이 붙고요. 시츠레이, 키켄, 후유카이 같은 부정적인 표현에 많이 붙고요. 요런 패턴으로 붙어요. 그냥 바로 붙여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틀리는 패턴은 뭐냐면 이게 요거는 긍정형, 이거 부정형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같은 의미예요. 의미가 같습니다. 둘 다 너무 위험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반대로 의미를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패턴. 요게 사지선다형으로 나왔을 때 1, 2, 3, 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각 없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요거를 답으로 찍기 쉬워요. 이게 나이형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키와마루의 나이형, 키와마라 나이 이렇게 가거든요. 1그룹 동사니까 아단 나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니고 요건 안 되고요. 키와마리 나이로 가셔야 돼요. 요거를 고르셔야 돼요. 이게 한 뭉텅입니다. 한 세트예요. 그래서 특히 사지선다형으로 나왔을 때 대충 보고 이거 고르시면 안 됩니다. 이 두 패턴이 가장 많이 틀리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 중에서는 요거보다는 요걸 좀 더 많이 쓰는 느낌이 있습니다. 彼のあの態度、本当失礼極まりないな。노 이탈이다는 앞부분에 명사에 접속을 합니다. 구조를 살펴보시면 이타루란 동사가 있죠. 이게 달하다, 이르다 이런 의미잖아요. 어느 기준점이 있으면 그 기준점에 달하다 이런 의미인데 동사의 마스형이에요. 그럼 품사적으로 명사의 성격을 띠죠. 그래서 명사 사이에 노가 들어가고 명사의 서술어니까 뒤에 다가 붙는 겁니다. 구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정도가 심하다라고 할 때 사용하고 격식을 갖춘 말투고요.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많이 쓰고 인사말의 느낌도 강하고 문어체적인 그래서 말투가 전체적으로 딱딱해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회화에서 쓰실 일은 없어요. 그래서 시험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이런 단어에 많이 붙어요. 광영이니까 영광.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쿄슈쿠는 황공하다, 황송스럽다 이런 의미고요. 칸게키는 감격. 그래서 이런 단어에 많이 붙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에 많이 붙어요. 감정. 그 감정이 정도가 심하다. 너무 영광스럽다. 너무 죄송하다. 너무 감격스럽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배우실 건데 노키와미다가 있어요. 이게 구조가 똑같거든요. 앞에 명사 붙고 노 붙고 키와미 명사 다 구조가 똑같고 한국어 해석도 비슷하게 돼요. 근데 자주 붙는 단어가 좀 달라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어 해석으로는 구별이 안 되니까 자주 붙는 단어가 다르니까 그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1급에 이타루가 들어가는 문법이 또 있었어요. 이거 저희 예전에 배운 거니까 묶어서 같이 공부해 주세요. 이거 저희 예전에
니 이타루는 앞부분에 동사 기본형과 명사에 붙을 수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동사 뒤에 조사가 바로 붙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 단계에 도달하다. 요 한자가 이게 이를 지자예요. 그래서 어떤 극한에 이르다.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온 파생 단어가 뭐 지극히 이런 것도 있고 동지, 하지 이런 거 있죠. 동지가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잖아요. 하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 그러니까 밤의 길이가 극에 달한 날. 그게 동지인 거죠. 낮의 길이가 극에 달한 날. 그게 하지인 거죠. 그래서 어떤 극한에 달하다라고 할 때 쓰는 한자예요. 그래서 최종 단계에 도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1에 이 이타루를 활용한 문법이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앞에 요런 게 붙어요. 코에노 이타리 데스 하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게 그게 달하는 거니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관용어구처럼 굳어진 표현으로 많이 쓰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다른 표현이다. 이거는 며칠 후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타루가 들어가는 문법이 詩のそ
또 잇따라 나이는 앞부분에 명사나 형용사에 접속합니다. 그러니까 이형용사, 나형용사 다 붙고요. 형용사 그냥 붙기도 하고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서 또 많이 붙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뭐뭐하다, 너무 뭐뭐하다 이런 의미고요. 회화체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회화체 표현이긴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이걸 자연스럽게 쓰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회화에서 써봐야지 보다는 뭐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왔을 때 듣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津波の怖さと言ったらない。 후아사는 후아이의 명사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형용사에서 끝에 글자를 이렇게 사로 바꾸면 명사가 됩니다. 合格した時の嬉しさと言ったらなかった。 이것도 오레시에서 명사형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試合に負けて悔しいと言ったらない。 이렇게 형용사에 바로 붙이기도 합니다. 久しぶりに母の手料理を食べて美味しいと言ったらない。この部屋は汚いと言ったらありゃしない。 또 잇따라 아리아시나이 또 같은 의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작은 야가 들어가는 게 회화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패턴이죠. 예를 들면 태화 이거 줄이면 뭐죠? 이게 차로 바뀌죠. 그다음에 대화를 줄이면 이건 이렇게 자로 바뀌잖아요. 그다음에 뭐 나케레바 이거 줄이면 어떻게 되죠? 회화체로? 그럼 이게 나캬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반모음 야가 들어가는 것들 보면 회화체인 경우가 많아요. ペアルックなんて恥ずかしいったらありゃしないよ。 이게 토 있다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토이를 생략하고도 쓸 수 있습니다. こんな長い契約書を読むなんてめんどくさいったらありゃしない。 이것도 토 있다라 아리아시나이인데 토이를 생략하고 쓴 패턴입니다. 彼女が僕の妻だなんて幸せと言ったらありゃしない。 이 시대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용법이 있는데요.
이거 다 아셔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중에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2번, 3번, 그다음 7, 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이고 8번 같은 경우에는 관용적인 표현이라서 어휘 외우듯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용법은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요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게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좀 자세하게 나오는 책들 보면 요런 용법이 있어서 근데 또 요런 거 공부 안 하면 못 넘어가는 성격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저희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비어있는 걸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넣습니다. 근데 모르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유라는 거는 이 앞부분에 니시 때는 앞부분에 명사가 오는데 그래서 이 용법에서는 이 명사가 보통 이런 직업이라고 할까요? 뭐 프로나 전문가 이런 것들이 와요. 직업이나 지위 같은 게 와요. 그래서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지위이기 때문에 라고 할 때 씁니다. 2번은 비교적 많이 쓰이는 용법입니다. 그리고 예문 몇 개 보시면 이거 확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도 뭐뭐라 할지라도 예시를 보시면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평소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인 거죠.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 그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저런 유능한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인 거죠. 그래서 뭐뭐도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네, 3번 동시에 이런 의미인데 이것도 니시대 중에 많이 볼 수 있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이돌 가수를 하면서 작가를 하는 거죠. 동시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동시에입니다. 배우를 하면서 동시에 영화 감독을 하는 거죠. 앞에서 봤던 직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섬세하고 맛이 깊다잖아요. 이런 어떤 성질을 나타낼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용용사일 때는 다를 떼고 어간에 붙여주시면 돼요.
요것도 동시에 이런 의미죠. 상냥함과 냉혹함이 같이 있다 이런 의미니까 동시로 보시면 되고 이 앞에 이렇게 명사에 붙는 겁니다. 형용사에서 이형용사에서 이를 사로 바꾸면 이게 명사가 되죠. 이번에는 4번 용품 파일 배우를 하면서 동시에 영화 직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섬세하고 맛이 깊다잖아요. 이런 어떤 성질을 나타낼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쓰는 4번 용법인데요. 이번에는 4번 용법인데요. 요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예문들 보면 대로 바꿀 수 있는 느낌의 표현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보면 단 한 명으로, 단 혼자서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혼자서 10명분의 일을 해냈다. 5번은 역적 표현입니다. 뭐뭐하고도 뭐뭐인데도 이런 표현으로 쓰이고요. 여기서는 간단한 문제인데도 틀렸다. 역접으로 보시면 되고 이 용법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용법은 아니에요. 육 6번은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처음에 영상 만들 때 이 용법 아예 빼버릴까 생각도 했어요. 거의 안 쓰고요. 근데 이제 교재들 보면 이 용법이 나와 있는 교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넣은 거고 모르셔도 됩니다. 이게 그냥 조사 니의 느낌이랑 거의 가까워요. 자, 요거 발표해 주세요. 요게 니 시대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갈 때 많이 써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어 능력 시험을 5번 만에 합격을 했다 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면 이렇게 횟수나 뭐 나이나 기간이나 이런 숫자가 들어가는 명사들이 많이 와요. 예를 들면 운전면허를 땄는데 뭐 운전면허를 뭐 10년 만에 땄다. 아니면 운전면허 시험을 30번 만에 합격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기준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의대에 40살에 합격하는 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이런 나이, 이런 명사에 붙어서 활용하시면 되고 이건 그때그때 의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관용 표현들이 좀 있는데 먼저 전제로 할 게 뭐냐면 한국어 문법에서 말하는 관용은 제가 느끼기에 좀 타이트한 것 같아요. 근데 일본어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관용은 좀 범위가